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컨설팅 본부 2팀 김민섭이라고 하고 이제 많이 달려왔어요.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강의 최종 요약을 한번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기존에 제가 처음 파트 1인 온라인 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부터 검색 광고 실무 활용, 그리고 검색 광고 활용 전략, 그리고 모든 기출 문제를 통합해서 풀이를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총 6강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 7강으로 최종 요약, 제가 정리했던 강의 내용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요약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약에 처음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기존 영상을 차례대로 한번 올린 통합본을 한번 올릴 거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최종 요약본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네, 파트 1 온라인 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파트 2 검색 광고 실무 활용, 그리고 파트 3 검색 광고 활용 전략,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시험 전날, 지금 11월 9일인데 12월 12일 날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시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면은 아마 12월 10일 날 아마 업로드가 될 건데, 시험 전전날이잖아요. 시험 전날이나 전전날의 공부 방법은 기출 문제나 모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풀면서 틀린 부분을 체크해서 교재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만약에 공부를 많이 안 해놓으셨다고 하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고, 만약 기존에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셨다 그러면은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렇구나 다시 한번 이해나 리마인드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파트 1 온라인 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전통적 미디어는 이렇고 거기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로 전향되면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스토리 형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파트 2 검색 광고 실무 활용은 암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하나의 그룹에 몇 개의 소재가 등록이 가능한가 5개예요. 이거는 이미 답은 나와져 있는 거고 암기를 해야 되는 암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검색 광고 활용 전략 같은 경우는 암기 방식에서 응용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 광고의 성과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성과 분석을 위해서 어떠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응용 방식이라고 인지를 하고 시험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란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정보 교류를 통해 물리적 상품과 무형의 디지털 상품의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역,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요인이 있어요. 이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5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 두 번째는 차별화된 컨텐츠와 서비스, 세 번째는 고객 관점과 고객 경험, 네 번째는 기회를 선점하는 스피드, 그리고 마지막은 특허예요. 그리고 첫 번째, 거래 대상에 따른 분류.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온라인 비즈니스 유형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B2C, B2B, C2C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2C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투 컨슈머,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예요. B2B 같은 경우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C2C 같은 경우는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 유형에는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인터넷에 엄청나게 방대하게 흩어져 있는 자료들 가운데서 원하는 정보를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검색 엔진에는 크게 세 가지 검색이 있어요. 첫 번째 디렉토리 검색, 두 번째 인덱스 검색, 세 번째 통합 검색. 현 상황에서는 통합 검색을 많이 이용하죠. 근데 예전에는 디렉토리 검색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존재하고 있는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파일들을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뭐 카테고리, 그러니까 주제별로 분류해서 검색어에 따른 정보가 노출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음식에는 뭐 육류도 있고 뭐 채소류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음식, 그리고 육류, 그리고 육류에는 뭐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가공육도 있고 치킨도 있고 막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면서 검색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덱스 검색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웹문서나 파일 같은 정보를 검색 로봇이 주기적으로 수집해서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에 정보의 위치를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고 대행사나 광고라고 검색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AMPM 글로벌이 광고 하나는 제대로 하더라, 뭐 이런 식의 글을 하나 올려요. 그러면은 뭐 광고나 아니면은 광고 대행사라고 검색을 했을 때 해당 커뮤니티가 노출이 되면서 그 내용에 AMPM 글로벌이 광고 하나는 제대로 하더라, 뭐 이런 식의 글이 내용이 그렇게 노출이 되는 이런 방식을 인덱스 검색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통합 검색 같은 경우는 지금 검색 로직이에요.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뭐 이미지나 동영상 아니면 해당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 페이지, 그리고 뭐 광고 영역들이 있죠. 뭐 파워링크나 뭐 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을 통합 검색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셜 미디어예요. 소셜 미디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 그리고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등장했느냐? 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의 결과로 커뮤니티 문화가 진화됨에 따라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 기능이 확대되어서 이용자들의 친화적 욕구, 왜냐면 친화가 되려고 해야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거잖아요. 친화적 욕구 및 자기 표현적,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표현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표현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이에요. 참여는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여와 피드백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공개는 피드백과 참여가 공개되어 코멘트와 정보 공유 등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는 전통 미디어에는 일방적으로 청중에게 유통이나 아니면 소통을 했다라고 하면은, 소통은 아니죠, 유통을 했다라고 하면은, 소셜 미디어는 양방향성으로 유통하고 같이 소통을 해요. 커뮤니티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연결은 다양한 미디어를 연결하면서 성장하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한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제가 한번 만든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첫 번째 강의를 한번 보시면은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 이거를 제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셜 미디어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냐?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소셜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컨텐츠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위키스가 될 수도 있고, 팟캐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에는
온라인 커머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만약에 마케터시라고 하면은 이커머스라고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온라인 커머스, 온라인 이커머스라고도 하는데, 가상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문제여서 요거는 무조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커머스, 모든 새로운 유통 채널을 포함하는 상시 상거래를 지칭한다.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기출 문제 나왔던, 주관식으로 나왔던 문제여가지고 제가 포함을 시켰고,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산한 것을 옴니채널이라고 한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은 일방향적에서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기존 전통적 미디어, 뭐 TV 중심의 4대 매체가 있죠. 신문이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라디오 등등 다양하게 많죠. 여기서 디지털 미디어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는 뭐냐? 배너 광고, 아니면 검색 광고, 아니면 영상 광고 등과 같은 유료 광고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페이드 미디어라고 하고, 홈페이지, 블로그와 같이 브랜드가 보유한 매체, 온드 미디어, 입소문이나 뉴스 기사 등 소비자나 제3자가 정보를 생산하는 매체, 언드 미디어예요. 이거 3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프로슈머, 시험 기출문제 단골 문제예요. 제품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브랜드나 아니면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제안하는 소비자를 지칭하는 뭐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소비자인데 제작에도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슈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의 전략이에요. 5가지 활용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 시장 기회의 발견. 두 번째, 시장 세분화. 세 번째, 표적 시장 타겟팅. 네 번째, 포지셔닝. 5번째, 디지털 마케팅 평가 지표. 이 5개가 다 중요한데 시험에 단골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는 시장 세분화예요. 비슷한 선호와 취향을 가진 소비자들을 묶어서 몇 개의 고객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이거를 시장 세분화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이거 소비자 세분화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장 세분화예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케팅 믹스,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는 마케팅 믹스라는 게 있어요.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케팅 활동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구성하는 것을 마케팅 믹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구전 마케팅이 있어요. 첫 번째, 온라인 구전이 있을 수 있고, 바이럴 마케팅이 있을 수 있고, 버즈 마케팅이 있을 수 있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플루언서는 의견 선도자라고도 해요. 온라인 구전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직접 경험과 정보를 다른 소비자와 공유하는 자발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구전 같은 경우는 SNS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온라인 게시판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매 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바이럴 마케팅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을 장려해서 그들이 마케팅 메시지를 다른 소비자들한테 퍼뜨리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즈 마케팅,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 상에 다른 소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의견 선도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로워가 많다거나 구독자가 많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 제품을 이용해서 그걸로 하여금 다른 소비자들한테 구매를 하게끔, 아니면은 제품을 사용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는 또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소셜미디어가 뭐냐?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왜 중요할까요? 일단 브랜드의 이미지 개선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브랜드 제품과 브랜드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품의 인지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로 다음 거는 검색 광고의 이해예요. 검색 광고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검색 광고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웹사이트를 노출시키는 광고 방법입니다. 이제 브랜드들은 각각 검색 엔진에서 운영되는 광고 시스템이 있어요. 광고 시스템에서 브랜드와 관련된 키워드나 소재를 등록을 하고 입찰가를 조정해서 해당 검색 엔진을 통해 브랜드 웹사이트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검색 광고죠. 검색 광고의 특징. 소비자들은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만 해당 광고가 노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였을 때만 노출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색 광고는 다른 말로 키워드 광고, SEM, SA, 페이드 서치 이렇게도 불려요. 그러면은 이 검색 광고의 특징,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소비자들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만 노출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효율적인 광고비 운영이 가능해요. 종량제 형태의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발생하는 CPC 형식의 광고비, 그러니까 한번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자가 해당 키워드에 노출되는 광고를 클릭했을 경우에만 비용이 과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가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소비자가 해당 키워드가,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되면은 노출이 되면 될수록 비용이 과금된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틀렸어요. 그럴 경우에 CPM이라고 해요. 노출당 과금, 1000의 노출당 과금이에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시스템을 통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11월, 지금 12월이죠. 이제 11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죠. 이런 소재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눈 올 때는 뭐가 좋다, 눈 올 때는 우리 브랜드, 이런 식으로 소재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노출 순위는 입찰가, 그러니까 광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출 순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노출 순위는 입찰가 외에 광고 품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 품질은 품질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키워드마다 품질 지수가 책정이 돼요. 초기 4칸 시작해서 최대 7칸까지.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룹의 품질 지수가 나와요. 그룹에 초기 광고 그룹에 품질 지수 1개부터 최대 7개까지. 구글 같은 경우는 키워드의 품질 지수가 나오거든요. 한 칸부터 10칸까지. 구글 같은 경우는 품질 평가 점수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검색 광고의 단점은 뭐가 있느냐? 초기 브랜딩 광고로 사용하기에는 적합도가 다소 떨어진다. 왜냐면은 매체별로, 그러니까 구글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첫 화면에 노출 지면 한정되어 있으나 상위 노출을 원하는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죠. 이는 과도한 광고비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브랜딩 광고로는 배너 광고나 영상 광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부정 클릭을 방지하기 어렵다. 부정 클릭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특정 광고를 클릭하는 행위예요. 부정 클릭으로 의심되는 IP에게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거나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요. 제가 여기에 기재는 안 해놨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노출 제한 IP를 6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카카오는 5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등록을 못해요. 그 대신 무효 클릭이 발생을 했을 때 광고 크레딧으로 줘요.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의 기획이에요. 검색 광고 기획 프로세스는 환경 분석, 목표 설정, 매체 전략, 일정 계획, 그리고 예산 책정, 이렇게 다섯 가지로 기획 프로세스가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환경 분석은 시장 현황이나 경쟁 현안, 그리고 타겟 분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 분석은 이렇고, 목표 설정은 광고의 목적, KPI라고 하죠.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해요. 이게 광고의 목표거든요. 이거를 설정을 해놓는 게 가장 되게 좋아요. 매체 전략 같은 경우는 우리의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활용할 것인지, 뭐 노출 지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키워드는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소재는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대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는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를 정해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매체 전략을 활용하시면 좋고, 일정 계획, 그리고 예산 책정, 광고의 일정과 광고비를 책정하는 거예요. 자, 목표 설정에는 광고의 목표는 검색 광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KPI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회원가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판매가 될 수도 있고, 견적 문의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광고 목표를 수립할 때 정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광고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 지향형이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달성 가능한 기간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체 전략 같은 경우는 광고 목표와 예산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었다면은 브랜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설정을 하는 게 좋아요. 어떠한 매체에 어느 정도 예산과 어떠한 전략으로 진행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매체 믹스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지금은 다양한 배너 매체, 그리고 검색 광고 매체, 영상 매체, 그리고 뭐 리타게팅 매체 등 다양한 매체들을 믹스해 가지고 광고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검색 광고 내에서도 매체 믹스가 가능해요. 네이버 검색 광고가 될 수 있고, 카카오 검색 광고, 구글 검색 광고 등등 다양한 검색 광고를 믹스할 수도 있어요. 해당 검색 광고 내에서도 특정 구자들이 있어요.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파워링크가 될 수도 있고, 뭐 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고, 쇼핑 검색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브랜드 검색 광고가 될 수도 있고, 파워 컨텐츠가 될 수도 있어요. 되게 다양한 영역들이 있죠. 이런 일련의 매체를 어떻게 믹스해서 해당 매체에 어떻게 예산을 분배할 것인지 등을 믹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의 등록과 운용이에요. 네이버 검색 광고는 사이트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 브랜드 검색 광고, 지역 소상공인 광고, 클릭 초이스 플러스, 클릭 초이스 상품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 계정은 사업자 개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의 경우 광고 계정 최대 5개, 개인의 경우 최대 2개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계정의 구조는 캠페인, 그룹, 키워드랑 소재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캠페인이 대분류라고 하면은 중분류는 그룹, 소분류는 키워드 소재, 키워드랑 광고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캠페인의 유형은 5가지 캠페인이 있어요.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 브랜드 검색 광고, 플레이스,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진행을 할 때 꼭 등록해야 되는 게 있어요. 비즈 채널이거든요. 비즈 채널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쇼핑몰, 컨텐츠, 전화번호, 위치 정보 등 잠재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 정보를 전달하고 판매를 하기 위한 모든 채널을 의미를 해요.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야 광고가 진행이 가능하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다음, 네이트, 빙 등의 주요 포털에 통합 검색 영역에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카카오 키워드 광고는 웹사이트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 구조는 네이버와 동일해요. 캠페인, 대분류, 그룹, 중분류, 광고 소재와 키워드는 소분류, 이런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캠페인은 검색 네트워크, 프리미엄 링크라고도 해요. 쇼핑 플러스, 스타일 포커스가 있어요. 이 세 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카카오 검색 광고랑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해서 쇼핑하는 구자들이 명칭이 조금 약간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서 쇼핑 플러스, 스타일 포커스는 카카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다른 점은 보고서 같은 경우는 메일로 발송할 수가 있어요. 카카오도. 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글 검색 광고예요. 구글 검색 광고는 구글 애즈를 통해서 광고 등록이나 운영이 가능합니다. 노출 매체는 구글, 유튜브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는 광고주의 목적에 따라서 캠페인을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뭐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이런 걸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광고 생성 단계에서, 캠페인 생성 단계에서 네트워크와 기기, 위치 및 언어, 그리고 입찰 및 예산, 광고 확장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광고 그룹은 캠페인의 하위죠. 그러니까 중분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유사한 타겟을 공유하면서 광고가 하나 이상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점이 있어요. 좀 특징이죠, 구글 광고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캠페인, 그룹, 광고, 그러니까 광고 소재, 키워드,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은 공통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광고 보고서 또한 네이버 보고서와 다르게 다운로드 뿐만 아니고 메일 보내기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파트 3죠. 검색 광고 활용 전략이에요. 검색 광고 이해 아니고 활용 전략입니다. 검색 광고 효과 분석을 위한 사전 이해 단계예요. 이제 효과 분석을 위한 목표 설정 방법이에요. 검색 광고 효과 분석은 광고 집행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이면서 시작 단계, 이게 정말 중요한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광고는 초기에 수립한 광고 목표를 기준으로 효율 분석을 계속 하게 돼요.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효율 분석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이렇게 초기에 수립한 광고 목표의 기준으로 평가를 끝나면 효율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효율 분석 이후에 어떻게 전략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지 검색 광고 효율을 계속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석만 하면은 바뀌는 게 없어요. 분석하고 그거에 따른 개선과 액션을 취해야지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서 끝나면 효율 분석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 검색 광고 효율 분석을 통해 끊임없이 광고를 개선하고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검색 광고에는 사용자의 행동 단계가 있어요. 검색 사용자의 행동 프로세스는 노출, 클릭, 구매예요. 이 세 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검색 광고에서 매일 효과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매일 발생하는 키워드의 양과 질이 달라요. 검색 사용자의 니즈나 계절, 요일, 날씨 등등 다양한 이유로 키워드 검색량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아니면 특정 이슈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검색 광고에서는 매일 효과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과 분석을 위한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목표 설정, 검색 광고를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해야만 의미 있는 효과 분석이 가능해져요. 만약에 명확하지 않은 목표로 검색 광고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효과 분석 기준이 되게 불명확해지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데이터만 엄청 많이 나오고 문제점을 이렇게 찝어내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러면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세분화시켜서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검색 광고에서 세분화된 목표는 각 단계의 개별 목표예요. 각 단계란 노출, 클릭, 구매, 여기서 어떻게 전략을 활용할 건지예요. 그래서 목표 달성 과정에서 효과 측정을 위해 클릭당 비용, 전환율, 그리고 로아스, 전환당 단가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자, 다음은 광고 효과 분석 방법 기초예요. 기초적인 광고 효과 분석 흐름이에요. 클릭당 비용 CPC라고 해요. 총 광고비 나누기 클릭수. 이거는 낮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저렴한 입찰가를 가지고 소비자들을 유입시킨 것이기 때문에 좋고요. 클릭률. 클릭수 나누기 노출수 곱하기 100. 클릭률은 높을수록 좋아요. 만약에 노출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했다. 그럼 클릭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이 우리 웹사이트, 우리 브랜드 웹사이트에 들어왔다라는 것이니까 되게 좋은 거죠. 클릭률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전환율은 클릭수 나누기 전환수 곱하기 100이에요. 전환율도 높으면 높을수록 구매를 많이 했다라는 거니까 되게 좋죠. 전환당 단가는 CPA라고도 하고 CPS라고도 하고 CPI라고도 해요. 액션이 될 수도 있고 세일이 될 수도 있고 인스톨이 될 수도 있어요.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총 광고비 나누기 전환수예요. 전환당 단가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을수록. 광고 수익률은 로아스라고 해요. 광고를 통한 매출 나누기 광고비 곱하기 100. 투자 수익률 ROI. 총 이익이에요. 총 이익 나누기 광고비 곱하기 100이라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통한 광고 분석을 해볼게요. 기본 정보 분석. 각 광고 매체별로 로고 분석 솔루션을 설치하지 않으면은 뭐 기본 정보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보고서나 아니면 캠페인단에서 뭐 기본적인 정보는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클릭당 비용, 총 비용, 그리고 평균 노출 순위 등등 다양하게 있겠죠. 그러면은 해당 매체별로 로고 분석 솔루션을 설치를 하게 된다 라면은 이 기본 정보 이외에 다른 성과 측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전환은 얼마나 됐고 그에 따른 전환율은 얼마고, 그리고 광고를 통한 전환 매출액은 얼마고, 그리고 광고비는 이 정도 썼는데 전환 매출액은 이 정도 나왔다. 이런 광고비 대비 수익률, 로아스 측정이 가능하고, 이거는 바로 다이렉트로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체별 로고 분석 솔루션은 어떤 것들이 있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로고 분석이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환 추적, CTS 설정이라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애널리틱스가 있어요. 이거는 다 무료로 설치가 가능한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무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로고 분석 설치 시 추가 성과 측정 정보는 분석 다차원 보고서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전환수, 직접 전환수, 간접 전환수 등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3개만 여기에 나타낸 이유는 이게 시험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간접 전환수. 간접 전환수 같은 경우는 광고 클릭 이후, 네이버 기준이에요. 광고 클릭 이후 30분부터 전환 추적 기간 내 7일부터 20일간의 전환 추적 기간을 가져요. 네이버는. 그래서 30분 이후부터 7일에서 20일 사이의 추적 기간, 간접 전환수. 카카오는 45일이에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이번 시험에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로아스, CPA, CBR,
전환당 비용 등이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좀 전 슬라이드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죠. 근데 ROI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광고비 이외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OI는 해당 보고서, 솔루션을 설치해도 보고서에서 측정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과 향상을 위해 고려하는 지표는 클릭률이랑 전환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도 교재에도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시험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클릭률 CTR, CBR은 전환율 둘 다 높을 경우에는 광고로서는 진짜 최적의 컨디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 소재나 랜딩 페이지 모두 매력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쨌거나 저희가 키워드를 걸고 광고 소재를 걸고 클릭해서 유입이 되면은 여기서도 전환율도 높고 클릭률도 높은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해당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는 아니면은 관련 키워드를 파생시켜서 광고를 확장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성과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완전 연관 없는 키워드는 깔아놓는 것보다는 연관된 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키워드, 뭐 예를 들어 신발이면은 신발 순위, 신발 추천 이런 키워드를 깔아놓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파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클릭률과 전환율 둘 다 낮을 경우에는 진짜 최악이죠. 광고 소재랑 랜딩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돼요. 시험 기출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CTR이랑 CBR이 낮을 때 일단 광고를 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그거 맞기도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랜딩 페이지랑 그리고 광고 소재를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첫 번째 문제인 첫 번째 단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전환율이 낮다면 키워드와 랜딩 페이지가 적절한지 검토를 하고 클릭률이 낮다면 키워드 검색 시 노출된 소재가 그 해당 키워드와 적절한지 검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광고 관리 말고 랜딩 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랜딩 페이지는 광고를 통해 방문하게 되는 첫 번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거죠. 클릭 시 처음 보는 화면. 메인 페이지 이외에 상세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이벤트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해당 브랜드 어떤 카테고리 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설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가 왜 중요하냐? 이제 한 명의 방문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많은 노력과 많은 비용을 쏟더라도 결국 랜딩 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이탈해버려요. 그냥 바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랜딩 페이지와 그렇지 않은 랜딩 페이지는 전환율에서도 엄청난 큰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효과적으로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환 아니면은 전환 매출액 이외에 페이지 뷰, 체류 시간, 반송률 등을 확인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반송률이 뭐냐 하면은 랜딩 페이지에 딱 클릭해서 랜딩 페이지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페이지를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넘어가지 않고 바로 나가는 걸 반송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탈률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탈률은 이거는 뭐 100%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탈률 같은 경우는 랜딩 페이지 딱 광고를 클릭해서 랜딩 페이지 들어갔어요. 다른 페이지를 좀 보다가 다른 것도 보다가 나가면 이탈률, 랜딩 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바로 나가면 반송률.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송률은 방문자 수 대비 반송수 비율을 나타내고 랜딩 페이지에 들어와서 바로 이탈한 비율을 나타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최종 요약은 정말 빠르게 말도 빠르게 하고 되게 요약을 짜집게 해가지고 진짜 빠르게 나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빨리 화면을 보시고 빨리 영상을 보시고 내가 미비한 부분을 캐치하고 그 미비한 부분을 캐치한 것을 기출문제에서 풀어보면서 아니면은 교재를 통해서 찾아보시는
그런 방법을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 강의 영상 이외에 저희 회사에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강의를 하시는 다른 분도 계세요. 그분 강의랑 제 영상 강의를 통본으로 한번 올릴 건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올라오면은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전체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전체 강의는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AMPM 글로벌 컨설팅 본부 2팀 김민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